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부터 골목 상권까지 광범위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망한다는 위기감 속에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원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품을 실은 차량이 쉴 새 없이 드나들어야 하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정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가동을 멈춘 중국 공장에서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입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공장이 쉬어요. 어떤 것 때문에 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고. 셀토스를 생산하는 1공장과 3공장 대형 버스 라인은 내일까지 가동을 멈추고 스포티지와 소울을 생산하는 2공장은 오는 13일까지 생산을 중단합니다. 3공장의 봉고 트럭 라인은 14일까지 가동이 중단되고 이후 재가동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아차 공장의 생산 중단 여파는 고스란히 협력업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광주 지역 자동차 업계의 하루 매출 손실은 6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아자동차가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이틀 쉬게 되면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는 약 한 1억 5천 정도 매출이 사라집니다.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예약된 여행 상품의 90%가 취소됐고 3월 이후로 신규 예약은 거의 없습니다. 항공사에서 취소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업자는 이 비행기 끌고 가는데 손님은 70, 80%가 캔슬을 해요. 그러면 이 전세업자는 그대로 주저앉 망합니다. 지금. 전통시장과 식당 같은 골목 상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문만 열어놓고 있지요. 그냥 닫을 수도 없고. 지역 경제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한 지자체는 지원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기업에게 300억 원 규모의 특별 대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432억 원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 역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 신고 납부를 연장해드리고 있고 칭수유예, 조세 감면, 그리고 세무조사 유예 등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광주 전남에서는 나흘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우정훈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확진자 3명이 나온 이후 추가 감염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16번째 확진자의 오빠인 22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파악한 이들 확진자의 접촉자는 447명입니다. 이들 중 176건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25일 16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광주의 한 마트 직원 등 11명은 잠복기가 끝나면서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금 다소 좀 안정적이긴 하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확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17일에 예정돼 있던 광주 21세기 병원과 광주 소방학교 환자들의 격리는 하루가 연장된 오는 18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16번째 확진자보다 하루 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18번 확진자에 맞춰 잠복기 종료 시점을 하루 미룬 겁니다. 광주시는 추가 확산은 없었지만 이번 주를 신종 코로나 확산세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보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6번째 확진자가 나온 광산구는 주민들과 공무원이 함께 상가와 주택가를 돌며 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에 평상시에 손잡이를 많이 하니까 소독을 위해서 요즘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20여 개 방역업체를 선정해 관내 500여 개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방역에 들어갑니다. 22번째 확진자가 거주하는 나주시는 지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보건당국의 접촉자 명단에는 없지만 마트 등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5명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광산구와 나주, 광산구와 인접한 북구에서는 어린이집 790여 곳이 휴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만큼은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원재료 수입이 끊기고 중국인 직원들의 입국이 지연되면서 가동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영암군 대불자유무역 지역의 마스크 제조 공장입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 속에 KF94급 방역 마스크가 쉴 새 없이 생산됩니다. 최근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는 하루 20여만 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문이 늘면서 평년에 비해 생산량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방역 마스크를 1분에 60개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1초에 1개씩 나오는 셈이지만 폭발적인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생산 라인을 증설해야 하지만 8개의 설비 가운데 5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의 핵심인 설비직 중국인 직원 6명이 춘절을 맞아 중국 고향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복귀를 못해서 있는 기계의 한 3분의 2만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나머지 인원들이 조금 필요에 지금 휘달리고 있습니다. 또 중국산 원재료 수입도 중단돼 일주일 뒤면 자재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제품은 지자체로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부 자재 경로가 막혀 있어 원활한 생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스크 가공업체는 부족한 재료는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국내산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중국의 신종 코로나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진표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후보를 추리고 있고 여기에 맞서 야당들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4.15 총선 지역구 공천을 위한 광주 전남 지역 예비 후보자 면접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본격 진행됐습니다. 면접 대상자는 광주 14명과 전남 36명 등 50명입니다. 공천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권리당원을 과도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광주 광산을 지역구는 후보 면접이 하루 늦춰졌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불거지는 잡음과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선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정하고 혁신을 잘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관위에서도 그렇고 최고위원님들도 앞으로 당의 혁신의 방향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이번 주 중으로 민주당 후보자 면접과 실사가 마무리되고 늦어도 오는 20일쯤 경선 후보자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3개 정당들은 통합을 위한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3당 통합선언이 가능하도록 통합추진기구 출범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도부 구성과 총선 공천 등을 둘러싸고 정당별로 셈법이 달라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분열의 제3지대를 극복하고 통합의 제3지대가 출발하는 시점에 모두 밀알이 된다는 심정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의당과 민중당 등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80년에 일어난 무슨 사태라고 표현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1980년에 일어난 사태라고 표현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천박한 역사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5월 영령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황 대표가 뼛속까지 공안검사적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광주 시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회사들이 준공영제 예산을 허투루 써온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표준 원가도 다시 산정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하루 35만 명의 광주 시민이 이용하는 광주 시내버스.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운송업체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 12월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되게 친절하시던데요. 먼저 안녕하세요 많이 해주시고, 네, 내릴 때도 이제 안녕히 가세요 그런 거 말씀해주시고 그래가지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재정지원금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시내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해봤더니 3년 동안 재정지원금 가운데 차량 정비비로 써야 하는 25억 원의 정비비를 차량 구매 비용이나 차량 보험료로 부당하게 사용했습니다. 또 복리후생지원금 11억 원으로 업체가 부담해야 할 운전자 보험료를 납부하고 심지어 안마의자 구입에도 지원금을 사용했습니다. 직원 결혼 등의 경조사비로 1억 4천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감사원은 과지급된 예산 5건을 회수하고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표준 운송원가 산정기준 개선 5건 등 16건을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감사 결과를 반영해 과다 지급된 예산을 이달 중으로 회수하고 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새나가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버스 한 대당 하루 62만 원으로 돼 있는 표준 운송원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군사를 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TF 결과에 따른 준공영제 운영 개선 계획과 함께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광주시 준공영제가 한층 효율적이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광주시가 운송업체에 매년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늘고 있고 2019년 지원금은 800억 원 후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자 지정이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광주시는 중회공원을 제외한 9개 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며 중회공원도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국토지신탁과 이번 주 내로 사업 협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광주시는 6월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시 교육청에는 9건의 신고가 접수돼 관련자들이 과태료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시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신고 사례는 9건이었고 금품 수수자나 제공자 15명이 법적 행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모 고등학교 코치의 경우는 학부모들에게 설 인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다가 해임과 함께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고 금품을 건넨 학부모 6명에게도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창단 10주년과 1부 리그 복귀를 기념해 컴투게더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광주FC는 1부 리그 무대에서 펼쳐질 영광의 순간들을 함께하자는 마음을 담아 새 슬로건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FC는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엠블럼과 심벌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해 육성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에 금남 지하상가 등 광주와 전남 3곳이 포함됐습니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 문화관광형 시장에 광주 동구 패션의 거리와 금남 지하상가, 완도 5일장 등 3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시장은 지난해 특성화 첫걸음 시장으로 1차 선정돼 편리한 결제 시스템 등이 도입된 데 이어 앞으로 2년 동안 최대 10억 원을 지원받아 문화와 예술, 특산품이 연계된 특화시장으로 육성됩니다. 금호고속이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비상경영 차원에서 사무직을 대상으로 단기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호고속은 여행 심리가 위축되면서 버스 이용객이 줄고 전세버스 예약 취소가 늘어남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희망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급휴직은 오는 4월까지로 기간은 5일에서 30일 안에서 희망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최근 4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7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업소들은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젖소 고기를 생고기나 갈비탕, 곰탕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보수 통합을 전제로 여수 등 출마를 언급한 데 대해 지역 예비 후보들이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여수갑 주철현 예비 후보는 나라를 망쳐놓은 부역자라고 폄훼하며 문재인 정부 심판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여수갑의 조계원 예비 후보도 자유한국당이 망쳐놓은 나라를 정상으로 회복하고자 노력한 현 정부에 먼저 사과하라고 꼬집었습니다.